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여명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합니다. 이번 주 초에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들 은행은 평화은행이 개설된 이후에 23년 만에 국내에 새롭게 등장하는 은행이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력을 최대 장점으로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킨 이 두 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의 영업 형태와는 다른 차원의 소비자 중심 서비스가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3,8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뱅킹 서비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한편 K뱅크는 편의점과 ATM 기기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등을 활용한 고객 마케팅을 장점으로 합니다. 이들 두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와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친서민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과의 차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은행 고객에게 얼마나 어필할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 개설과 대출, 상품 판매 등을 모두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서비스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나 오프라인 뱅킹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서비스 형태가 고객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주요 사업 전략은 무엇인지 언론의 심층적인 비교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명 기자.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핵심은 바로 비대면, 만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예금,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요.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는 물론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로보 PB와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3,800만 명이 이미 가입해 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 영업을 하게 됩니다. 접근성 면에서는 함께 선정된 K뱅크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 K뱅크는 KT가 세워놓은 공중전화 부스에 ATM기를 설치하고 컨소시엄에 포함된 편의점 만여 곳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이렇게 점포 운영 비용을 줄여서 예금 금리를 더 주고 대출 금리는 낮추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일단 대부분 대출 부분에서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사이 중금리 대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리가 한 10%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이 5에서 6등급인 중신용자를 겨냥한 틈새 상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0.2에서 0.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아예 없애거나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예금 이자를 주는 방법도 색다른데요. 물론 기존 은행처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디지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포인트로 받아서 최신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는 데 쓸 수도 있고요. 통신비 할인, 인터넷 쇼핑몰 무료 배송 쿠폰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또 기존의 지불 시스템을 바꿔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카카오뱅크의 소비자, 판매자 간 직접 결제 서비스입니다. 식당 테이블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화면 메뉴가 뜨고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음식값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는 고객이 결제하면 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사 사이에 벤사라고 하는 결제 업체가 있어서 수수료를 떼갔었는데요. 손님과 직접 결제를 하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줄여서 좋고 손님 입장에서는 결제를 할 때마다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K뱅크는 동네 포장마차 등의 영세 사업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10분 안에 가맹점 등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처럼 손님이 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은행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획 가운데 일부고 더 많은 상품이 파생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두 회사 가운데 누가 먼저 초기 고객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영지 평가원께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영업 중에 있고요. 성공한 사례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실 ICT가 발전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면이 없지 않다는 평도 많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계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행보를 비관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차가 큽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국가 경쟁력 수준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상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이 없어 운영 비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부족해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에 비해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보완해야 될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은행법에 대한 개선과 현실적 절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보도가 앞으로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명 기자가 볼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선정된 인터넷 은행들은 일단 축배는 들었는데요. 갈 길은 아주 험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 KB국민은행처럼 금융회사들도 있지만 주요 역할은 KT와 카카오 등 ICT,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혹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비금융 기업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는 하지만 지분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현행 은행법에는 비금융회사의 경우 4%, 최대 투자 한도가 10%까지긴 하지만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 등이 각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KT는 8%의 지분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를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와 KB국민은행은 각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정보통신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작 지분은 얼마 갖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4%로 제한하고 있는 비금융기업의 지분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내 처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은행법을 개정할 경우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자칫 부실이 커지면 저축은행 사태 같은 불상사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2차 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속속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 거래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앞으로 손바닥 정맥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ATM 기계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 창구 거래의 90%에 달하는 100여 개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얼굴 안면 인식, 홍채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등장해서 두터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은행들도 이런 거래를 통해 운용 비용을 낮추고 금리 등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밝힌 사업 계획과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에 은행의 주 수입은 예대 마진, 즉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에서 오는 수익인데 예금을 주로 맡기는 중년, 노년층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뒤 3년이 지나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1990년대에 사업을 시작한 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자한 주주들이 흑자 전환하기까지 얼마나 버티느냐, 이것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11월 26일에 있었던 YTN DMB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는 의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게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또는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많이 배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면면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도 나오시고 로봇 전문가도 나오시고 하이엔드 전문가 또는 공간 재구성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심리 치료 전문가시죠. 그분도 나오시고 해서 각 분야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꽤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좋은 프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C 이제 박혜진 씨하고 맹명관 씨 이제 두 분이 나오는데 맹명관 MC의 이제 진행자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분이 참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부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색하고 또 관객하고 방청객하고 아니면 이제 메인 진행자하고 눈 맞춤이라든지 인터랙션 이런 것들도 이런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박혜진 씨가 이제 막 얘기할 때 그냥 멍하게 박혜진만 이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점이 좀 이제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진행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강연을 하는데 한 15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초청 연사 강연을 하더라고요. 강연을 하는데 방청객하고 좀 소통이 조금 있었으면 이제 첫 회 같은 경우 보니까 막 질문해놓고 이제 강연자가 막 답을 바로 이어서 하는 그런 게 있던데 물론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테지만 방청객하고 조금이라도 소통이라도 이루어지고 하면 조금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제목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좋은 내용이지만은 그게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강연 내용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강연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각이 바뀌는 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넓어지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었던 거를 더 알게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바뀌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목에 맞도록 의자도 하나, 나무 의자도 하나 무대 위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의자는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 제목을 꼭 갖고 가야 되겠다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는 뭐 강연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진행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작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청중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자를 무대 위가 아니라 청중석에다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상징적으로 해서 갖다 그렇게 그 의자 위치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좀 전체적으로 저는 창업 컨설팅이나 또는 그 청년 창업 런웨이 이런 데 나오시면 좋을 만한 화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주제나 강사를 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주 시청 대상층을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좀 잘 맞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런 방향이어서 그랬겠지만 약간 좀 성공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이제 개인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강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동작을 설명하거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굳이 왜 방청객을 잡은 장면들이 나왔을까? 아니면 전체 샷을 잡아가지고 그 화면에 그 집중도를 떨어뜨리게 할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방청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매체 수상기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내용들이 그다지 참신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거론해도 되겠지만 로봇이라든지 디자인 부분들은 타 매체, 타 방송에서 한 번씩은 다 나왔던 컨텐츠들이 아닌가. 특히 그 로봇 경진대회, 세계 경진대회에서 카이스트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지금 누가 먼저 하듯이 뭐 앞다투어서 그 로봇에 대한 방송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왔던 컨텐츠들이 동일한 컨텐츠들 되게 많았었고요. 로봇이 쓰러진다거나 뭐 잘 열고 갔다거나 오동작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 의자라고 하는 그 제목, 의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바꾸게 했을까? 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제작할 때 보면은 초기의 목적은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 강연 100도씨나 KBS에 별 다를 게 뭐 있겠나? 예? 성공담 와서 그냥 열심히 얘기해주고 옛날에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이 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파격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 구도를 좀 구성을 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다가 저도 아직 뭐 이 생각을 바꾸는 게 힘들어서 근데 제목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현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5분 위원들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더불어 거기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 방청객과의 아주 활발한 의견 교환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막이나 또 시청하기에 불편한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제주도를 탄소프리 섬으로 전환을 약속했다고 언급하고 동일한 내용의 자막이 방송됐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한글이 혼용돼 있는 어색한 탄소프리 섬보다는 탄소 없는 섬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대가성 금품 수수 조남풍 향군 회장 구속 관련 기사에서 검찰은 조남풍 향군 회장이 중국 고위직의 조카로부터 향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언급하고 동일한 내용의 자막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국 고위직의 조카라고만 할 경우 조 회장의 조카가 중국 고위직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고 고위직이 사람이 아닌 높은 지위의 관직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고위직 인사의 조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2일 중산층 보고서 팍팍한 삶, 불안한 노후라는 관련 기사의 자막에서 돈이 들어갈 때는 많고라고 쓴 표현은 돈을 써야 할 곳이 많고라는 의미이므로 돈이 들어갈 때는 많고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기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일 5.1 집회에서 경찰병력 배치 바꾼다라는 내용의 기사에 제공된 그래픽은 붉은색과 회색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경찰과 경찰 버스, 시민 모두 단일색으로 표현돼서 빠른 식별이 어려워 시청에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밤사이 추워져 내일 전국 눈, 빙판길 조심이라는 내용을 기상캐스터가 야외 스튜디오에서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등의 내용 공감이 어려웠고 야외 전달의 경우 캐스터의 옷차림 역시 시청자가 날씨를 가늠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날씨에 맞는 의상 착용이 필요하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의 가치와 보도의 윤리성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매체 보유와 이용 빈도율에서 텔레비전 방송 매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곧 방송 뉴스 보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 보도가 과연 생활에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제공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뉴스 보도는 공정성과 균형성, 전문성과 정확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이번 12월로 종편 채널 방송이 시작된 지 4년이 됐습니다. 뉴스 보도 매체가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 뉴스 보도의 경쟁이 심화되고 보도의 윤리성과 상업주의 성정적인 보도에 대한 지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종편 채널, 보도 채널 부분의 심의 제재가 전년도에 비해 59%가 증가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 의결 1,050건 중에 윤리적 수준과 객관성 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공정성과 선정성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시청률 경쟁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방송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성정적인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뉴스의 윤리성은 시청률을 의식한 성정주의적 기법으로 뉴스의 품격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방송 매체가 늘어나면서 과다 취재 경쟁과 특종 조급증에 따른 단독 보도의 남발로 비롯되는 선정적 보도가 황색 저널리즘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전염병 보도에서 언론의 윤리성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메르스 관련 보도에서는 자극적인 자막 표기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긴 선정 보도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의 과다 경쟁 보도가 이른바 냄비성 저널리즘의 극치로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뉴스 보도의 가치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뉴스 선택에서 시청률 경쟁 목적으로 흥미 위주의 성정적인 뉴스의 오락화로 인해 황색 저널리즘 위험성에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뉴스 선택의 중요도와 가치성은 뉴스 보도의 핵심이며 뉴스의 생명력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탁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